자, 10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은하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하. 일단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요소들, 성간물질이 있을 거야. 이런 성간물질이 모여서 성운이 되고, 성운 내에서 크고 작은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 그래서 성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은하를 형성했으면 우리 은하의 크기와 모양이 시험 문제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 은하 밖에 뭐가 있어? 바로 외부 은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 아닙니다. 중심부에서 약 3만 광년, 다른 말로 8,500파색 떨어진 바로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틀렸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3만 파색이다라고 돼 있거든. 여기다 3.26을 곱하잖아. 써놔. 10만 광년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옆에서 보면 원반 모양. 이거 원반. 두께가 1.5만 광년 정도 돼요. 자, 태양 같은 별들이 졸라 개 많아. 2천억 개. 맞아요. 위에서 보면 막대 중심 모양의 나선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부르죠. 정답은 1번 틀렸습니다. 만약에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잖아? 그러면 태양 같은 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24시간 내내 낮이야. 그럼 너는 24시간 내내 학교에 있어야 돼. 그치? 해 뜨면 학교 가고 해 지면 학교에 오잖아. 집으로 오잖아. 그냥 계속 학교에 학교.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은하의 모습이다 라고 돼 있어. 옆모습이죠? 옆모습이니까 얘는 원반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이 얘기했을 거야. 이것도 우리 은하에 포함된다. 맞아? 그래서 조심할 거, 요 D는요 무조건 구상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만 광년이에요. 그럼 이거 5만 광년이에요. 한 1만 광년이에요. 그럼 요거는 한 0. 몇 광년 정도 돼요. 그 안에 별들이 있어서 저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별들이 무지막지하게 모여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저거 산 게 아니야. 이거 흩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흩어진 거 아닙니다. 이거 구상이야. 까먹지 마. 그 다음 태양계는 여기 있죠. 여기 태양계입니다. 이렇게 3만 광년 떨어졌어요. 8,500 파색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냐? B고요. 저 위치를 뭐라 한다? 나선팔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거죠.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 거리는 8,500 파색. 이걸 뭐라 한다? 3만 광년. 이것도 써놔. 어떤 걸로 나올지 몰라.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밤하늘이 C방향, 궁수자리 방향을 향한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하수의 폭이 넓고요. 플러스 밝기도 밝습니다. 자, 한번 볼게. 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때가 여름이야. 여름에서 반띵해서 밤이 되면 이 C 부분을 봅니다. 그럼 C 부분을 보면 와, 폭이 넓고 밝게 보여. 됐죠?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인가? 될 찍었니 이번엔? 좋아. 자, 이제 오른쪽. 4번 빼먹었네. 4번. 은하수에 대한 설명.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 은하수를 보면 중간에 까먹고만 거 보여요. 그거 뭡니까? 암흑성운이죠. 그렇죠? 자, 수많은 별들로 맞습니다.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 맞아. 북반구 남반구 안 가려 맞아. 밤하늘의 희뿌연 띠 모양으로 맞습니다. 방향에 관계없이 폭과 밝기가 일정하다? 틀렸지. 언제가 잘 보인다고? 여름철.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짱이에요. 정답 5번입니다. 넘겨. 자, 이제 성단과 성운 조심해. 성운 내에서 별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별이지만 별 아니에요. 에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성운 내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성단과 성운입니다. 별과 별 사이에는 공간에는 가스나 티끌인 성간물질이 분포 맞습니다. 성운은 많은 별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돼 있어. 집단, 성단. 그 다음 성단은 성간물질이 모여 성운. 정답은 기억. 자, 6번입니다. 산계, 흩어져서 분포하는 애들. 주로 은하에 여기에 존재합니다. 나선팔에. 됐어? 그 다음 구상, 구 모양으로 빽빽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은하의 중심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헤일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 데 분포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늙은 별, 늙은 애들은 뭉쳐서 놀아. 버스 대절에서 산악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얘네들은 끼리끼리 놀아. 됐어? 그래서 여기는요 거꾸로 된 거야. 그럼 잘 들어. 여기 봐봐. 만자가 들어가 있지. 여기는 여기만 만자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만자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반대로 돼 있는 거고요. 월이수계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상성단은 늙은 별이니까 늙은 별들은 많이 다시 한번 뭐라고? 늙은 별들은 많이 만만한 게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그래야지 많이 모여서 구상이 되는 거야. 많이 모였다 안 돼. 많이 모여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만자가 두 개 들어가, 두 번 들어가, 그러면 구상이고요. 만자가 한 번만 들어갔으니까 얘보다는 적겠죠? 상계성단.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반대. 그 다음 표면온도 높고 낮다. 왜? 젊은 별이니까 에너지가 쌩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도 거꾸로죠. 됐지? 그 다음 얘네들은 어디에 중심 위치한다고? 은하 중심이나 플러스 헤일로. 그 다음 산계성단은 어디에 분포한다고? 나선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하 가장자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7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그 성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빽빽하고 공 모양이네. 구상. 그치? 나는 듬성 산계. 근데 조심할 거. 여기에서 하얀 게 별이에요. 별의 집단 성단이에요. 요 주변에 파란 거 있지. 푸르딩딩 보이죠? 요건 뭐에 해당돼? 요건 반사성운이야. 뭐라고? 반사성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림 잘 봐야 돼. 그래서 1번 틀렸죠? 가는 나보다 별의 수가 많다. 많네요. 정답 2번이고요. 가는 나보다 늙은 별이죠. 가는 나보다 표면온도가 낮습니다. 표면온도는 파란색 계열이 우리가 높다는 거 알아. 선생님 아무리 봐도 하얀색으로 보이는데요. 주변에 별빛 반사하는 성운이 파란빛을 반사한다는 얘기는 중심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파란빛을 내는 별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됐죠? 자, 다음 가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이거 나죠. 나는 우리 은하의 중심. 이건 가죠. 됐지? 정답은 몇 번이라고 했어? 2번. 넘겨. 자, 8번입니다. 별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생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성 시기가 오래됐어? 늙은 별들 붉은색 계열이죠. 됐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 별과 별 사이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돼 있어. 이거 뭐에 해당돼? 성운. 그런데 흡수 가열단담에 빛을 내. 이거 뭐야? 발광성울 방출성운이라고 하시면 되죠. 주로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0번입니다. 이게 말머리 성운이고요. 그 다음 현재 뒤에가 보이니 안 보이니? 별빛이 여기. 안 보이지? 그럼 이거 뭐에 해당돼? 암흑성운이죠. 얘는 뭐만 한다? 별빛을 흡수만 한다. 됐습니까? 암흑 맞습니다. 많은 별이 모여 있어? 이건 성단이잖아. 얘는 성운이잖아. 틀렸지 아예. 그 다음 성간물질이 주변 별빛을 반사한다? 이건 반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흡수만 한다라고 하셔야죠. 온이 흡수만 합니다. 만. 정답은 기억 1번. 오른쪽. 자, 오른쪽 보시면 산계 성단인 쫌생이 성단. 어휴씨, 어쩐지 막 익숙하지 않냐? 어디서 많이 봤잖아. 쫌생이더라. 그치? 맞아? 그 다음 오른쪽은 반사성운은 M78이래요. 파란색 계열이 있으면 중간에 별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푸른빛을 내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치? 자, 가를 구성하는 별들은 주로 파란색. 맞아요. 주변에 파란색을 있으니까. 가는 비교적 나이가 적은 거 맞습니다. 엉성 맞죠? 나와 같은 반사성운에는 마귀 알면 성운이 있다라고 했어. 자, 이거 봐봐. 이거는 내가 모르지. 모르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워? 그치? 하지만 5번 보자. 성간물질 뒤쪽을 쏘는 별빛을 가로막아 밝게 보인다라고 했어. 이건 뭐야? 반사죠. 됐지? 그러니까 정답은 확실하게 5번이 틀리니까 4번은 맞는 거죠. 자, 모르는 거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확실하게 틀린 걸 찾으셔야 돼. 알겠니? 됐어? 살다 보면요. 살다 보면 모르는 거 문제,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그치? 하지만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나머지 것들이 전부 정답이야? 그럼 그 새끼가 틀린 거죠. 나머지가 아니야? 그럼 그 새끼 맞는 거죠. 그치? 뭐 이런 식. 특히 영어 같은 거 풀 때 많이 나오죠. 단어 모르잖아. 모르는 거 나오면 찍을 거야. 그리고 찍을 때 찍더라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그런 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야, 니네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원어민들도 잘 모를걸?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요, 모든 나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도 지들이 얼만큼 단어 실력이 형편없는지 있어. 우리나라처럼 뭐 단어, 철자, 스펠링 맞추는 게임이 있어. 웃지 마. 걔들도 뭘 틀려. 걔들도 틀려, 걔들도. 알겠니? 야, 그거 알지? KBS에서 하는 거 우리말 대결, 우리말 겨루기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생전 처음 모르고 졸라 개반지 않냐?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이씨 보면 야, 저런 말이 있었어? 저런 뜻이었어?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 자, 13번입니다. 올릴게요. 잠깐만. 12번 안 했구나. 가장 많은 별을 포함하고 있는 거 우리 은하죠. 자, 13번. 우리 은하의 모습과 우리 은하를 이루는 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부에는 막대 모양 구조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거 분류한 사람이 누구야? 허블. 모양에 따라만 분류했죠. 우리 은하에는 성단, 성간물질, 성운. 성간물질이 모여 성운. 성운 내에서 성단 만들어지죠. 됐죠? 우리 은하의 성단은 나선팔에만 분포한다? 아니죠. 나선팔에 있는 게 산계고요. 중심이라든지 해일로에 있는 게 구상입니다. 정답은 기억력 3번. 자, 우주 팽창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빅뱅 우주론. 그치? 자, 우주가 팽창된다, 팽창되지 않는다. 지금도 팽창되고 과거부터 계속 팽창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중심이 뭔데? 팽창의 중심. 그런 건 없어. 누굴 보더라도 나를 기준으로 너를 봐도 팽창, 너를 기준으로 나를 봐도 팽창이야. 그래서 은하에는 우주의 팽창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은하 아닙니다. 까먹지 마. 근데 거리가 가까운 녀석하고 멀리 있던 녀석하고 누가 더 많이 팽창해? 멀리 있는 애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겠어? 나를 기준으로 네가 멀어지는 거니까 네가 나한테 전진이야 후퇴야? 후퇴지.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후퇴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많이 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게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뭐야? 빅뱅 우주론. 허블이 발견한 겁니다. 자, 외부 은하에 대한 설명. 우리 은하 바깥쪽에도 외부 은하가 있어? 우주의 끝이 우리 은하가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죠. 우주가 졸라 크다. 그죠? 우리 은하 밖에 분포하는 은하이다. 맞습니다. 모든 외부 은하들은 크기가 일정? 그런 게 어디 있어?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발견했고 모양 때문에 분류했지. 근데 이 모양 때문에 분류했기 때문에 이거에 상강하게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타원이 나선 은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야. 알겠어? 자, 그다음 타원 은하는 나선팔이 없고 구형이거나 타원 모양이다. 구형이면 이런 거, 타원이면 이런 거. 찌그러진 원을 타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심률이 작다, 이심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찌그러진 정도를 이심률이라고 한다. 17번 풍선이 우주입니다. 우주. 스티커는 은하예요. 뭐 별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잘 봐.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 가운데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만큼 멀어졌지. 그치? 그럼 요만큼에서 멀어진 정도가 한 요 정도 돼요. 이게 증가 비율이야. 됐지? 그 다음 여기에서 요 자식 볼게요. 그럼 얘는 이만큼 멀어졌지. 얘는 요만큼에서 얘는 이만큼 멀어졌습니다. 그치? 그럼 잘 봐. 증가 비율이 똑같아요, 틀려요? 아래가 좀 커 보이지? 맞니? 왜 그래? 멀어서 그래. 됐죠? 자, 풍선 표면은 우주다라고 했어. 맞아요. 스티커 은하 맞네. 가까이 있는 스티커 사이보다 멀리 있는 스티커 사이 거리 변화가 더 크다? 더 크게 팽창했다는 얘기죠. 자, 은하들은 모두 같은 속도? 아니요, 다른 속도. 더 크게 팽창했다? 이게 바로 뭐야?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얘기야. 자, 우주가 팽창에 따라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알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5번. 근데 얘들아, 내가 기준을 이걸로만 잡았어? 맞지? 근데 다른 걸로 잡아도 결과는 똑같다. 됐죠?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종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거부터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은하부터 따지시는 거야. 얘가 1등이야. 우리 은하가 뭐라고? 1등. 얘가 1등. 그 다음 우주가 1등이죠. 우주가 1등. 그 다음 우리 은하 2등. 그 다음에 성단이 3등. 태양계 4등. 지구가 꼴찌. 됐지? 저거 찾으시면 돼요. 아이고 떨어졌네. 그럼 정답 몇 번이니? 다마가 2번이네.
18번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아주 초고온의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빵 터져서 에너지와 입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원자들 만들고 원자들 모여서 바로 성간물질 만들고 성간물질이 성운 만들고 성운 내에서 별 만들고 별들이 다시 너 어디 보니? 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별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이 다시 우주 전역으로 퍼지고 다시 그것들 모인 다음에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빅뱅 대폭발 우주입니다. 알겠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뜨거움이 있었다. 빅뱅, 뜨거움, 초고온, 초고밀도, HOT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현재는 뭐가 있다? BTS가 있다. 농담이었죠.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어. 우리 우주는 우리은하의 중심이다? 중심 따위는 없다고 했어요. 중심이 틀렸네요. 땡. 은하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도 네.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맞죠? 이때 멀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걸 아까 얘기했죠? 후퇴 속도라고 한다고 했죠. 후퇴 속도. 그래서 이 후퇴 속도는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에 비례하죠.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 19번입니다. 이게 언제라고? 138억 년 전. 그럼 이건 뭐야? 138억 년 후. 그치? 그럼 잘 봐. 현재 여기에서 무슨 상태라겠어? 초고온에 플러스 초고밀도야. 돼서 그런 애들이 뭉쳐있던 애들이 빵! 우주가 커지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 써보자. 크기가 증가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자, 뭉쳐있던 에너지가 흩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점점 떨어져. 참고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알아? 마이너스 270도야. 그럼 이때는 계산 역산해서 올라갔더니 한 1000조 정도 돼요. 1000조가 아니다. 잠깐만. 대충 1000조. 100조 1000조. 그 정도. 계산해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알겠니? 어마무시한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야. 너네가 태어날 때 문정이가 1000조 가지고 태어났어. 1000조. 달러로 할까? 달러? 1000조 달러. 달러면 공이 3개 더 붙어요. 알겠어? 1000조 달러 가지고 살았어. 그러다가 현재 얼마 있는 거야? 현재 얼마 있는 거야? 3원. 3달러. 이런 식 달러니까. 알겠니? 근데 138억 년 동안 잘 썼지 뭐. 네가 수명이 뭐야? 138억 년? 야 이씨 네가 인간이냐? 씨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 이렇게 되면서 잘 봐. 뭉쳐있던 애들이 흩어지고 있죠? 밀도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안 바뀌는 거. 질량은 안 바뀌죠. 질량은 무조건 일정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빅뱅 대폭발 우주.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죠. 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했다. 맞습니다. 대부분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죠. 정답은 니은. 이걸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낸 게 바로 허블이고요. 허블이 이걸 증명한 게 바로 적색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뒤쪽 우주 탐사는 안 한다고 했어. 우주 탐사 안 합니다. 서술형하고 실력 탄탄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26번 위에서 봤습니다 라고 돼 있어. 뭐라고 해야 돼?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 옆에서 봤습니다 라고 있어. 원반 모형이죠. 중심부가 볼록한. 자, 27번.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지금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막아버렸네. 암흑. 그럼 지구에선 이 별을 관측해야 못해요. 관측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얘는요.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중심부에 있는 별빛을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출한 거지. 아, 그래서 얘를 관측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맞아? 이게 바로 무슨 성분이야? 방출 성분이야. 그리고 방출 성분인 거 뭘로 할 수 있어? 탄산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란색 계열 나와요. 얘는 빨간색 계열이니까 방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암흑 성분. 밝게 보이는 원리를 서술하세요. 이 성운이 이 중심부에 있는 별의 에너지를 흡수 후 방출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른쪽 1번. 이게 뭐라고? 은하수. 은하수에서 하얀 건 뭐야? 우리 은하 일부 별들. 그 다음 까만 건 뭐야? 암흑성운입니다. 요건 뭐라고? 암흑성. 근데 언제가 폭이 넓고 밝게 보여? 요 B쪽을 볼 때. 태양계에 있는 요 지구에서 밤에 B쪽을 볼 때. 이 은하수 얘기 하나 해줄게. 1900년대 후반 쪽에 미국 LA에 로스앤젤레스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어. 대규모 정전. 정전이 딱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2, 119 이게 나눠져 있잖아. 불났으면 119, 범죄 신고는 112. 그럼 미국은 다 똑같아. 911이야. 전화가 빗발쳤어. 하늘에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웃지 마. 진짜야. 911 막 이머전시라고 막 애들이 영어로 막 뭐라 내 영어를 못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a fucking sky alien 이 attack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본 거야.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야, 참고적으로 정전이라는 전화는 됩니다. 알겠어? 전화는 됩니다. 그치? 전기가 끊어졌는데 전화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할까 봐 알려줍니다. 딱 가봤더니 한숨을 푹 쉰 거야. 왜? 은하수 본 거야. 뭐 봤다고? 은하수. 실화야. 너네 밤하늘에 별을 보려면 그치? 주변이 깜깜해야 돼. LA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가면은 밤에 학원 끝나서 집에 갈 때 하늘 보면 하늘에 뭐 보이니? 안 보여. 왜? 주변 별빛이 너무 강해서. LA 같은 대도시도 더 심했겠죠. 그래서 평생 은하수를 한 번도 못 본 애들이 저 뭐야? 저게 뭐니? 이러는 거죠.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상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애들 졸라 개무식하죠. 이거는 뭐 국내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영상이니까 미국 애들 욕해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 올리버 쌤이 얘기했어.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 미국 애들 생각보다 개멍청하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 영상 있잖아. 예를 들어서 유럽이 어디 있어요? 캐나다에 찍고 한국이 어디 있어요? 유럽에 찍고 막 이런 애들 많잖아. 우리 아메리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찍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걔들 개멍청해. 그리고 말하는 애들 중에서 또 영어 단어 모르는 애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알겠어? 알겠니? 거의 99.9%가 다 읽고 쓰고 말하고 할 수 있잖아. 물론 뜻을 해석하는데 오래 걸릴 뿐이지 읽을 수는 있잖아. 그치? 특히 니들 많이 있잖아. 니네 문맹률 심하잖아. 읽어. 읽긴 읽지만 그 다음에 답이 바로 안 나와. 그치?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니들 얘기하는 거였네 결국. 그래서 니들이 잘해야지 우리나라 문맹률이 낮아집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어느 방향입니까? B방향 은하의 중심이죠.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은 구성하는 별의 색깔과 나이에 따라 라고 돼 있어. 파란색 계열의 젊으니까 이거 산계고요. 이거 구상이죠. 야, 이거 되게 친절하네. 붉은색은 빨갛게 칠했고 파란색은 파랗게 칠했네. 그렇죠? 자, A는 산계 맞아요. B는 구상. A를 구성하는 별의 수는 많이는 얘라고 했죠. 그럼 만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많네요. A를 구성하는 별들은 비교적 표현 온도가 높다. 파란색 계열이니까. B는 우리 은하의 주로 나선팔이다. 이거 A죠. 정답은 4번.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28번입니다. A, B, C라고 돼 있어요. 산수 좀 한번 해봅시다.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가해선 크기가 작고 크기가 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에서 앞에 걸 빼주면 뭐가 나와? 거리차가 나올 거야. 거리차. 이때 이 거리차가 무슨 차이하고 똑같다? 후퇴 속도하고 똑같다. 팽창 정도하고 똑같다. 그 7.8에서 5.3 빼줍니다. 플러스 얼마예요? 2.5가 되겠지.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자. 4.5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거리차가 클수록 더 많이 멀어졌겠네. 그래서 진짜 그런 장면을 봅시다. A하고 B입니다. A하고 B 거리가 가깝고 A하고 C 거리가 멀었네. A, B는 이만큼 A 잘못됐네. A, B는 이만큼 A, C는 이만큼. 누가 더 멀어졌어? 많이 멀어졌어? A, C. 왜? 멀리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은하 사이 거리가 멀수록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증가한다.
끝났죠? 됐니? 이걸 발견해서 공식화한 사람이 누구라고? 허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허블 법칙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서 우리 거리 차이를 R이라고 하고 후퇴 속도를 V라고 하고 이걸 공식화하면 V는 마이너스 허블 상수라고 해서 G 이름 따가지고 H라고 쓴 거야. 곱하기 R이다. 이 공식이 완성이 돼. 이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관평 빼놓고 나머지 애들만 부를 거야. 카톡 잘 보세요. 끝!